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아파트가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거제도가 조선업이 하향하면서 원룸을 사셔서 투자하신 분들은 완전히 폭격맞았어요. 아직까지 거제도에서 괜찮으신 분들은 바닷가가 바라보이는 곳에 있는 개인주택 괜찮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제일 폭격을 맞은 것은 상가하고 원룸입니다. 제가 거제도에 땅이 나와가지고 땅을 보고 거기 근처에 맛집을 찾아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을 먹으라고. 한 2시쯤 됐어요. 점심시간 조금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집 입구에 보면 변호표 받고 기다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변호표 받고 기다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런 곳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손님은 2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얼마나 잘 됐으면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곳이 나하고 2사람이야. 그만큼 어쩌다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거주하던 사람이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도 돈을 안 쓴대. 아, 당연히 하죠. 나 혼자 비싼 거 먹으러 가? 손님 오면 모시고 가. 손님도 안 오는데 내가 무슨 뭘 잘났다고 그 비싼 집에 가서 그걸 맛집에 가서 먹겠냐. 그러니까 손님도 잘 안 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아파트에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가 2분의 1 지분이 나왔거든요. 사요, 사지 말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53페이지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2분의 1 지분이죠. 예. 2분의 1 지분인데 한 분은 거제도에 사시는 분이고 한 분은 서울에 사시는 분이죠. 예. 근데 누구께 나왔죠? 거제도 사시는 분께 나왔죠. 그럼 여기 거제도 사시는 분이 나왔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거제도 사시는 분이 돈이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네? 우리 또 돈이 없어. 여기 보면 강제경매죠. 1200만 원이죠. 설정이 됐는데 못 갚으면 돈이 없다는 거고, 강제경매 1200 정도는 갚을 돈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쵸? 자, 그럼 볼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정도 갚을 돈이 있다면 취하가 되겠죠. 우리 낙찰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취하 동의서를 돈을 찍어준다면 우리는 돈 안 내고도 등기 이전하지 않고도 몇백원 수익이 생기죠.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이분이 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취하 안 시키고 우리가 낙찰을 받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2,300까지 떨어졌으니까 2,700에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2,700에 낙찰을 받으면 2,700만 원 내야죠. 우리가 내야지 뭐가 된다? 내면 여기 보면 압류가 1,200만 원이죠. 그럼 1,200만 원은 받아가고 우리가 2,700만 원 냈으니까 한 1,300이나 1,400은 배당으로 이 사람이 받아가겠죠. 그럼 배당 받으면 이 집에서 나가야지 안 나가야 돼? 나가죠. 그러면 나가자마자 사장님이 여기 이 집에 이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1분의 1 지분권자니까 내보내면서 들어가 못 들어가? 자, 부동산을 사면은 무슨 권한이 있다 그랬죠? 부동산을 사면은 무슨 권한이 있다? 사용의 권한. 두 번째, 처분의 권한. 사용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2분의 1 이상 있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럼 2분의 1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럴 거야? 낙찰 받아서 나가자마자 내가 먼저 들어가면 돼.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지분을 마저 사오면 되겠죠. 나머지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지분을 마저 사오는데 얼마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나한테 전화로 물어보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와서 이거는 공인중개사한테 파는데 2분의 1은 경매로 사고 2분의 1은 그냥 내가 어떤다?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그 2분의 1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전화로 물어보면 가르쳐준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까지 동영상으로 다 얘기하면 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면 제가 어떻든 식으로 하면 된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저한테다가 얼굴도 모르고 동영상으로만 그냥 등록하고 강의 듣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저께인가 문자가 왔어. 저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나머지 지금 갖고 온 것도 어떻게 갖고 온다는 겁니까? 문자가 왔어. 근데 문자를 해줬더니 답답한지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 지금 문자를 했는데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보니까 지금 바쁘시지 않으면 설명해 주자고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줬더니 그렇게 한다는군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팔아야 되는데 지분으로 갖고 왔을 때는 공인중개사한테 맡기려면 마저 지분을 마저 갖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마저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지분이 있는 것이 있고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언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갖고 올 수 있고 언제는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번에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토지 지분 매각, 이것도 왜? 2분의 1 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분의 1인데 여기 보면은 오 누구가 있고 한 누구가 계시죠? 근데 한 사장님 지분이 경매로 나왔고 오 여기 있는 계시는 분은 여기 뭐예요? 지금 뭐란다? 살고 계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팔아서 나오라고 하자고 한다면은 다 팔아서 나눠가자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살고 있는 분이 내 지분을 살 수 있는 확률이 하나가 있고 안 되면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눠가자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지분을 마저 사와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강제경매죠? 강제경매로 얼마다 보니까 여기 같이 살고 계신 분이 이거를 취하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는 게 좋죠. 취하를 시키면은 얘가 또 빚을 지면 또 물어줘야 되겠죠? 이게 같은 가격이면 어떨까? 자기가 사버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잘 모르게끔 되면은 내가 낙찰 받은 걸 가져가 다시 자기가 어쩐다? 사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도 다 안 된다 그러면 다 팔아서 돈들을 나누자고 할 수 있겠죠. 경매로. 그것도 이것도 양주시에 이런 일단 보면은 70% 정도 선에서는 경매로 나올 때 다 판다 그러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다 그럴 때는 70% 선에서 팔릴 거라고 봅니다. 75%든지 80% 선에서는 팔릴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린 지금 49%다 보니까 60%에서 65%에 산다 그러면은 협상도 되고 다 파는다도 되고 지분을 마저 갖고 와도 되고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수익은 남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주시 문화동 지목이 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있거든요.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이 땅에 농지증을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야 안 해줘요? 여기를 보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개발이 확정돼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농지증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농지증이 문제가 없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미등기 건물이 있죠. 건물이 이렇게 조금 낡았거든요. 옛날 건물이거든요. 근데 대문도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 거주자는 없더라고요. 거주자는 없는데 전화를 걸어봤더니 건물분 재산세를 열심히 내고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분 재산세를 열심히 내고 있다는 얘기는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데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그분이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뜻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대개 같은 경우에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했을 때는 법정상권이 인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로 보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거를 낙찰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든지 아니면 건물 주인한테 내 땅을 어떻게 한다 팔고 나오는 것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근저당에서 1억 2,100만 원에 어떻게 한다? 설정이 돼 있죠. 그렇죠? 1억 2,000대 돼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지금 1억 3,900까지 떨어졌죠. 그럼 여기 보면 앞에 그 2번이 근저 설정이 또 2,400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압류가 있죠. 재산 압류가 있죠. 즉 이 얘기는 보면 여기에 있는 건물 주인이 지극히 지금 경제 상태가 나쁘다는 뜻이죠. 세금도 안 냈고 설정을 2번을 했고 이게 여태까지는 재산세를 거기서 법정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분이 경제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는 그럼 땅을 낙찰받은 내가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달라 이렇게 하게끔 되면은 이 건물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법정상권 있으니까 건물을 어떤다? 허물지 않고 지료는 내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라면 나한테 건물을 어떤다? 싸게 사지 않을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서 보면 거주자가 없고 사람이 없죠. 그러면 사람이 없고 살지도 않는 집을 갖다가 사람이 같으면은 지료를 내고 있겠어요? 월세 몇십만 원 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상권을 주장을 하기는 극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내가 건물 철거하라면 철거하지 않고 내 건물 사가지고 가면 안 되겠냐 이러겠죠. 그럼 건물 사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건물 가격을 얼마 정도 달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200~300만 원 이상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집은 쓸만한데, 근데 제가 보니 대문에 보시다시피 여기가 그 시내 중심가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벌려지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그 큰 길이 또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에 집인데 이렇게 큰 길이 있고 큰 길에서 약간 새길로 들어오는 곳이 중심가거든요. 제가 보기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나보고 이걸 쓰라 그러면 대문 싹 없애버리고 그 마당 탁 탁버리고 여기 집 리모델링 싹 해서 커피숍이나 음식점에도 될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감정가 이상으로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땅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저기다가 음식점을 하든지 가게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뭘 해야 돼? 아니, 양성화 시켜야 돼.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성화 시키는 건 토지개발 투 강의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건물 잡아보면 양성화 시키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을 안 시켜도 상관이 없는데 사업자 등록증에서 양성을 시켜서 여기 영업집으로 허가만 내서 판다 그러면은 땅값 이상으로 어떻게 한다? 팔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마진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내가 보면 양성화 시키는데 1,000만 원 정도 가지면 양성화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낙찰을 받아서 한 1,000만 원 들여서
양성화를 시키고 거기다가 인테리어를 조금 딱 꾸며놓고 음식점이나 커피숍이나 개업을 해놓고 팔면은 여러 데로도 팔 수 있는 위치가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건물 주인한테다가 협상으로 팔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내가 사서 건물까지 내가 다 사서 파는데 그냥 건물까지 내가 사서 그냥 파는 방법이 있고 내가 조금 추리를 해서 파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돈만 남는다 그러면 양성화도 필요 없이 그냥 건물과 땅을 대결해서 아니 나 그냥 5천만 원만 더 주게 팔게 나오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좀 더 벌고 싶다. 내가 리모델링하고 양성화 시켜가지고 내가 한 1억 정도 벌고 싶다 했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겁니다. 제주도의 166.07평이 지목이 답이 경매로 나와가지고 9,700에서 3,300까지 떨어진 거는 제주도에서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몸이 있는데 여기 문제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죠. 있는데 여기 확대 직원들을 보면 여기 뭐야? 국어가 이렇게 있죠. 국어가 비닐하우스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국어가 있죠. 이런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어때? 이런 비닐하우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비포장 도로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지적도상으로는 국어가 있습니다. 지적도상으로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국어가 있죠. 이렇게 국어. 이 국어가 도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국어를. 그러니까 국어가 현황 도로로 쓰면 국어는 그냥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해주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강정동 4913이죠. 이 땅인데 지적도상으로는 국어가 있는데 포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시면은 뭐냐면 비닐하우스가 있었죠. 여기 비닐하우스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죠. 우리는 농지에 보면 농지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농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 주인이 농사를 지은 것은 내가 바로 나가라 하면 됩니다. 농사 끝나면 바로 추수하고 나가라. 나는 땅만 받았지 농산물을 낙찰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 가라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에 이것이 이 농지, 이런 농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농지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 빌려준 사람은 농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뭐 그 사람은 3년 동안 이 농지를 주인이 바뀌었다. 땅 주인이 경매에서 땅을 바뀌었어도 그 사람은 3년 동안 농사를 그대로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농사를 지게끔 해주는 것은 우리가 큰 문제가 아니고 그때 그 계약서에 보면 지료가 있으니까 뭐 1년에 10만 원 준다 해서 10만 원 우리는 바꾸면서 2년 기다리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보면은 이 국어를 갖고 건축법상 도로를 안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면 이 제주도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99평에 196평에 3,300만 원 정도라면은 한번 사놓고 국어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슨 함정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내 앞에 이런 물건이 떨어졌을까? 참 내가 지금 보기 잘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담당자가 이 국어 가지고서는 건축허가를 못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가봐야 되는데. 가보고 국어는 도로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국어가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그랬을 거예요. 포장이 돼 있으면 분명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희가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포장을 하면 되는데 다음으로 참. 아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추 하나 주셨다고 또 양목 맞추면 돼. 땅 싸게 땅 몇천만 원 싸게 쓴다고 포장한다고 몇천만 원 드리면 그것도 별게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옆에 다른 땅 주인하고 협정을 해서 같이 이게 도로가 안 되니까 우리 같이 만들자 이렇게 이런 협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뭐 단추 하나 주셨는데 야 단추 되게 이쁘다 이 단추를 써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써먹는다 아이 양복 하나 맞추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충청북도 음성군 평동리 292-11 이런 것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투자하는 방법을 갖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임야로 되어 있고 3,500평이 3,800평인가요? 3,800평인데 지목이 임야 답 과소인데 있죠. 만약에 이게 지막이 임야가 아니고 이것이 전이나 모여 있었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정가 10억짜리가 4억 2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연금용으로 사면은 이 90% 다시 뭐 8억을 쳐가지고 8억에 가지고 연금을 주고 우리는 4억 2천 주고 사서 8억으로 해서 우리는 연금으로 팔 수 있는다니까 좋은데 이게 뭐가지? 임야죠. 임야다 보니까 이게 연금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과소는 되는 거죠. 그럼 과소만 가지고 했을 때는 이것이 그 10억은커녕 내가 보기에는 4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럴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뭉지 연금용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우리가 제가 오늘 이걸 여다 놓고 설명하는 이유는 감정가가 얼마냐면 10억이죠. 근데 여기 보면 농협에서 돈을 빌려줬죠. 농협자산관리공사로 해서 해갖고 뭐 충북 인삼 농협 쪽에서 빌려준 것을 농협자산관리공사로 넘겼죠. 예. 근데 여기서 인삼 농협 협동조합에서 빌려줬는데 갚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이걸 어떤다? NPL로 넘긴 겁니다, 지금. 넘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채권 채무액이 10억 400만 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얼마를 청구했죠? 청구를 얼마 했죠? 보면 8억 3,900에 했죠. 근데 이게 청구를 할 때는 2009년 4월 4일 날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1년 됐죠. 1년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게끔 되면은 우리 이자에 옛날에 연체이자는 15% 줬었는데 지금은 뭐 먼저 이자에 3%를 더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금산인사회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연 4%를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체이자로 받을 수 있는 건 7%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를 가지고 돈 빌려준 걸 받았을 때는 제가 보면 지금 경매가 얼마나 8억 3천을 청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9억 정도쯤 돼간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 금산에서 자산가지고 이제 그 자산을 넘겼잖아요. 그 여기를 가서 담당자한테다가 이 9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얼마에 팔겠느냐고 협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협상해본 결과 한 5억 아래 위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5억 아래 위로 이걸 사서 우리가 경매로 집어넣으면은 아까 받을 돈이 얼마나 그랬죠? 9억을 받을 돈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8억 정도의 입찰에 들어간 겁니다. 8억 정도인데 9억을 받을 게 있으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가 받을 돈을 어떤다? 돈 다 받는 거죠. 얼마를 주고 우리가 산다 그랬죠? 5억 주고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5억 주고 사서 9억에 낙찰을 받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거를 매매하게끔 되면은 그만큼 수익이 어떤다? 외형상으로는 내가 9억에 낙찰받고 공인중개사한테 딱 내가 9억에 이렇게 낙찰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7억 5천에 금매로 팔아줘 이렇게 해놓고 어떤다? 팔으면 나 얼마를 주고 샀다고? 5억 주고 사. 그럴 수 있는 것이 이런 물건인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것은 돈 빌려준 사람이 바보야?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걸 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뭐냐? 여기서 보게끔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다가 취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현장을 답사를 가보면은 공사를 하다가 잘 해놓고 중단된 게 아니라 막 조금 해놓고 엉망을 해놓고 중단돼갖고 들어갈 수도 없어, 땅을. 그러니까 진입도를 다 포장해서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산을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거나 하게끔 되면은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보강도를 하나도 맞추는데 안 해갖고 막 무너져 내리죠. 그러니까 그런 공사비가 내가 보기에는 5천에서 1억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고 다시 개발의 허가를 다시 살릴 줄 알아야 되고 거기까지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수익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했고 다세대가 지분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2100에 시작해서 1600까지 떨어진 것을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 여기 사시는 분의 여기에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요분이죠. 요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살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지분인데 강제 경매로 4,9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살고 계신 4분의 1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 이거를 취하를 시키든지 아니면 지분을 다시 사든지 아니면 자기 형제들을 시켜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야 되겠죠. 방법은 그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보면 이렇게 취하를 허가를 하는데 미납을 했을 때는 자 예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얘기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사장님이 4분의 1 지분을 날 거를 어떻게 한다? 샀어 지분을.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여기 지금 강제 경매로 해서 2,100만 원이니까 입찰 보증은 210만 원 냈겠죠. 내가 한 400 드릴 테니까요. 자금 내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갖고 어떤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공자 우선 매수 신청하게끔 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받게끔 되면 먼저 보네 1,600보다는 더 싸게 받을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지분이 미납이 됐다고 했을 때는 아 이게 다른 사람 시켜서 공자 우선 매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한번 그런 의심도 해봐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당사자 지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 지분이 나왔을 때는 그럴 확률이 아주 높은데 당사자 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까지 먼저 썼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면 낙찰을 받으면은 이것도 나머지 지분을 내 걸로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 파는 방법이 있고 3차까지 떨어져서 지금 49%까지 떨어진 것을 65%의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제가 세 개를 추론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하자고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 지분을 내가 갖고 와서 공유자한테 팔아달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냥 내리고 다 팔아서 나눠받자고 하는 방법도 있고 다 팔아서 나눠받자고 했을 때는 65% 이상 낙찰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사망 말소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 여기 그 뒤에 74페이지 보시면 4,900만 원, 4,900만 원이다 보니까 점유관계 조사서에서 사망 말소자라고 되어 있다. 여기 사는 사람이 네. 그러면 그 뭐 저기 뭐 상속되는 거죠. 상속되는 거 아니 강제 유배 집을 넣었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끝나는 거죠. 74페이지 보시면 전입돼 있는 사람이 사망 말소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점유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제가 여기다가 하는 점유가 없을 때는 4분의 1층만 낙찰 받았어도 무조건 점유부터 먼저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모를 그렇게 합니다. 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산리 제가 나중에 강의를 그만하고 지금 어떻게 편안하게 살 곳을 찾는다고 내가 통영에서 살고 싶은데 통영에서도 이 집에서 살고 싶어. 네? 아니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딘가? 화삼입니다. 삼. 응? 화삼. 화산리지? 통영에 여기 시청에서 바닷가 옆에 요 집인데 포구가 있죠 여기. 포구 근처에 바닷가 있는 곳이고 여기 보면 여기 펜션도 좀 몇 개 있고 민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요 포구가 일반 포구보다는 좀 작아요. 크기가. 왜 작은가 하고 봤더니 이것은 고기 잡는 배 포구가 아니라 낚싯배 포구야. 낚싯배들이 몇십 척 있어요. 그리고 여기 펜션이 있어갖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가 낚싯배 타고 나가는 펜션에 있는 곳에 여기 뭐야? 여기 한 집, 한 가구 들어간 곳에 여기 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주차를 시킬 수 있는 땅도 넓어요. 이렇게 여기 앞에. 그리고 요 빨간 거 바로 뒷집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동네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앞에 여기 이렇게 보면 포구가 돼 있죠. 어딘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집이 이렇게 좋은데 왜 가격이 떨어졌느냐? 가격이 떨어졌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떨어졌다 이유가 있어서 떨어졌다 이유가 있죠. 자 무슨 이유가 있는가 보십시다. 세입자가 있죠. 세입자가 대학력이 있죠. 학자 일자도 받지 않고 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력이 있으니까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지분을 보시겠습니다. 지분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은 최하고 둘이죠. 이게 보면 상속을 받은 거죠. 원래 보면 최 누구가 있다가 상속을 받아서 성호, 순호 상속을 받았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최 누구가 있죠. 누구가 있죠? 최정현이가 있죠. 보면 이 사람은 거기에 있는 아까 최수나 최종호의 누구 동생이나 아들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세입자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대학령에 있는 세입자가 아니고 그냥 전입만 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구인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세입자를 뭐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건물을 해가지고 강제경매로 해서 1,700이 나왔는데 취하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3,800에 4,000을 가지고 사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면 안 되면 얘네들이 취하시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강화도의 계획관리 지역이 땅이 돈이 돼요? 아니면 양평의 이쪽 일반 주거지역이 돈이 됩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면 양평의 이쪽 일반 주거지역을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강화도의 계획관리 지역을 투자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떤 거 투자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강화도의 계획관리 지역이 좋다, 사거리 코너의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좋다, 양평의 사거리 코너의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좋다. 양평이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양평의 사거리 코너의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나온 게 있고, 강화도에 계획관리 지역이 그냥 멀리 바다가 바라보이는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데,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했을 때 강화도에 있는 이 계획관리 지역이 좋으냐, 양평에 있는 사거리 코너에 있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좋으냐 이거예요. 강화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강화도가 이종 일반 주 양평의 이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좋은 이유. 그거는 사업 바다가 보이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데가지고 우리는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죠. 양평의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경매로 사나 일반 매매로 사나 그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어. 아파트랑 똑같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강화도에 있는 땅을 우리가 1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근데 바다가 바라보이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공인중개사한테 40만 원을 팔아달라고 해도 서울살이 보고 괜찮은 4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대학 앞에 그 원룸을 줄 수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이쪽 일반적으로 이게 뭐 편의점 그러니까 원룸을 질 수가 있는데 이거 얼마면 팔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공인중개사가 나한테 보내주잖아. 아이고, 돈도 안 되는 이런 물건 갖고 뭘 신경을 쓰고 있어. 이런 빨리 가서 다른 거 보려고 하세요. 나는 그때 그 공인중개사가 왜 날 보고 돈도 안 되는 물건 갖고 신경 쓰냐고 했을 때 그 일을 그때는 몰랐어. 딱 생각해보니까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걸 갖고 왜 시간 끌고 있냐 이거야. 이해가 하셨어요? 여기에 거는 이 통영에 이게 포구 앞에는 압구정동 가서 팔고 팔려. 이해를 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빨리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분들 이 교수님은 바닷가에 나오는 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 내가 바닷가를 좋아해. 바닷가가 잘 풀려. 잘 팔리네. 근데 바닷가마다 가격이 같아 달라. 다 달라. 왜? 바닷가에 집 하는 데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 가격이 없는 거야. 내가 파는 것이 어떤다? 그 바다가 바라보는 거 좋은 것은 그냥 비싸도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그냥 거기서 거주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이 사들려고 하는 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감옥을 용적리. 제가 사실은 이 강화도 이 땅을 가고 싶어서 몇 번 가려다 못 갔어요. 가보지 못했어요. 사실 먼저 딸도 강화도 한번 갔었거든요. 오랜만에 강화도 갔다가 진짜 강화도는 갈 곳이 아니다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강화도를 왜 갈 곳이 아니다 그래? 차가 많이 왔는데. 네? 그게 아니고
강화도는 내가 가서 물건만 골라 갖고 와서 추천해 주려고만 하면 신권을 나가든지 한 번 떨어지면 다 나가고 발표하려고 하면 벌써 다 나가. 10개를 갖고 골라면 9개를 나가. 그만큼 어떤다? 강화도가 거래가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서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가서 보고 와서 추천하면은 이미 날라가.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보지 않고 현재 있는 건물을 보고 권리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토지만 매각 나왔습니다. 뭐만 나왔다?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87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김 누구로 되어 있죠. 그래야 하면 돼요. 돼 있죠. 주인도 83년생이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토지 지분은 누구죠? 남 누구죠? 그러니까 건물 주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갖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적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서 폐쇄 등기부등본까지 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매각 제외죠. 그렇죠. 예. 거주자가 없죠.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현황조사서입니다.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본건 부동산의 제시의 건물이 소지하고 있어 확인을 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임대차 관계를 알 수 없고 연락 내용도 전입장을 나타나지 않았음. 제가 보기엔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지금 점유자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법정 이상권도 없고, 제가 보면 이 땅을 낙찰을 받고 건물 지난테다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지료 소송을 해서 건물까지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제3자한테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하면 잘 팔아줄 겁니다. 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포항 가보셨어요? 포항? 포항에 가면 유명한 게 뭐 있어요? 네? 뭐? 과메기? 꾸미고 죽도시장. 죽도시장이 유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전국을 다 다니는데 어시장 중에서 대한민국 제일 큰 것이 죽도시장이 아닌가 봅니다. 그 죽도시장 입구에 근처에 활락가에 있는 땅 건물 지분 매각이 나온 게 이겁니다. 다 쓰러져 가는 집이 있죠. 이 집이잖아요. 이 집이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보면 이 집이죠. 이게 이런 집이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집이잖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 집도 피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다 피해 있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야씨 이거 사야 되는데 이 집 사야 되는데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장 때문에 뭐 시장 때문에 이 집 사야 되나? 시장 때문이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이 집이 나왔죠? 이게 시장이죠? 이 집이 나왔죠? 이 집 맞은편에 뭐가 있죠? 인카 모텔, 메리디안 모텔, 그 다음에 동백 모텔, 지 모텔. 보면 여기 뭐야? 여천 식당, 중앙파크 빌이죠. 완전히 이 집만 옛날 집 하나 있지? 활락가야. 91페이지 보십시오. 일반 상업지역이죠. 264제곱미터죠. 엄청나게 좋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지 낙찰을 받고 이 나머지 지분을 내 걸로 갖고 와서 팔게끔 되면 완전히 됩니다. 근데 이 집 하나만 옛날 집으로 돼 있지 나머지 상업적으로 전부 다 활락갈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9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창고라고 했는데 창고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창의실 떡방앗간 뭐 이렇게 해서 떡방앗간 붙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1200에 시작해서 누가
900에 낙찰을 받았다가 지금 878만 원에 어땠나? 다시 경매하는데 누가 미납을 했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까처럼 돈 조금 받고 미납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낙찰자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90% 이상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자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높기는 합니다. 97페이지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2명이죠. 지금 보면 여기 살고 있는 김성원이잖아요. 이거 보면 이렇게 고산도 2길 6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공자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높기는 해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송리 29번지입니다. 노송리 이게 집인데 이 건축물 관자 이름인데 토지만 지분으로 나옵니다. 여기 세종시하고 여기도 거리가 좀 멀죠. 여기 보다 보니까 이게 북쪽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 거리로 따지면은 여기서 얼마 정도 되냐면은 9km. 9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죠, 보면. 근데 여기 보면 2차선 대로변에 2차선 대로변 옆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대로변 옆이죠. 옆에는 여기는 약간 높고 여기는 약간 낮아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대문이 일로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봤더니 집은 비어 있더라고요. 집은 저도 있고 그래도 마을이 이렇게 깨끗하고 2차선 대로변 옆이고 이런 면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집이 그렇게 뭐 하진 않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을 해서 지금 49%까지 떨어졌죠. 40%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 건물이 보면 배영숙이라고 지금 건축물 관장이 있거든요. 근데 토지 지분만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105페이지 보면 배영숙으로 나와 있죠. 근데 107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지분이 나와 있죠. 그렇죠? 105분의 14죠. 그럼 여기 보면 77446 뭐 이런 것이 있죠. 지분이. 내가 보면 그 지분은 상속의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의 상속자들한테는 전화해갖고 아니 우편으로 보내갖고 내가 이거를 살려고 그런다 하면 대부분 팔아요. 그러니까 상속의 상속자들은 자기가 이 건물에 대한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어. 그냥 뭐 돈 뭐 500이든지 얼마든지 생긴다는 건 아 그러잖아 돈 없는데 그럼 내 집은 그냥 뭐 얼마에 좀 팔지 말까 이런 식으로 오게끔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50%를 만들어 놓고 지금 만들어 놓고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105분의 4를 누가 사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본인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 이름으로 사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 파서 나눠 갖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이름으로 공제오선을 신청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상속에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에 상속 지분을 하나 산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상속의 상속자들은 지분도 적지만은 자기가 한 번이라도 그 주인 생사를 해 못해. 삼촌 아니면 고모 아니면 이모 아니야. 자기보다 한 학년이 높은 사람 아니야. 자기 아버지 형제에 있는 사람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상속이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지분권자들이 나보다 한 학년이 위잖아. 그 사람들하고 내가 지분도 이만큼 갖고 있는 게지 삼촌이 이렇게 저렇게 참견해 못해. 말도 못해. 그러니까 누가 이거 5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빠진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때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갖고 다 팔아서 나눠 갖자 해서 공자 우선 매수를 갖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지분으로 추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51% 이상 확보가 필요. 아니 그렇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거 하나 사갖고 다 팔아서 나눠갖자고 해갖고 공적 우선 매수도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지금 108페이지서부터는 공매예요. 공매 물건인데 제가 이 공매 물건을 되게 어떤 걸 고르냐면 땅만 매입을 하고 건물 매각 제외인 걸 제가 많이 고르거든요. 골라가고 땅을 사갖고 건물 주인한테도 압력을 주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것을 골라가지고 조사를 해놓고 나서 발표를 했더니 내가 발표할 때쯤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떨어지다 보니까 골라가지고 발표할 때쯤 되면 바로 가져가. 그러니까 내가 골라놔도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부터는 이런 물건을 제가 땅만 사고 건물 매각 제외인 걸 내가 추천하는데 방법이 신권에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권을 가지고 설명을 듣고 2차에 들어갈 것인지 3차에 들어갈 것인지 4차에 들어갈 것인지는 본인들이 가격을 정하라. 나는 이렇게 건물이 있고 땅이 있는데 건물 매각 제외로 땅만 우리가 샀었던 이런 물건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줄 테니까 설명해 줄 테니까 가격의 결정은 본인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매 물건을 3개를 집어넣는 겁니다. 대전시 은행동 여기 대전시에 오면 이런 건물이 있고 상가가 있거든요. 상가가 있는데 10분의 1 지분이 연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토지만 이겁니다. 이런 건물이 여기에 토지만 나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10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면 토지가 지목이 대지고 면적이 25.14죠. 근데 지금 총 면적이 251.4지 않습니까? 251.4에 뭐만 나왔다? 토지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10분의 1 지분인데 이것은 국세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도 있고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됐을 때는 공유자가 추후에 우리 거를 사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14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10분의 9를 가지고 있고 10분의 1을 갖고 있죠. 우리는 10분의 1을 가진 사람의 토지 지분이 보면 중부 다시원 대전광역시에서 공매를 신청한 겁니다. 이 공매로 신청한 것은 제일 안타까운 것이 현황조서서가 없다는 거와 얼마가 빚어졌다는 잘 몰라. 100만 원 갖고 진 것인지 500만 원 갖고 진 것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런 자세한 내용을 이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잘 짐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장부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성문단지입니다. 성문단지가 사실 보면 한 제가 10년 정도부터 다닐 때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 성문단지가 꽤 많이 돼갖고 도로까지 이게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 다 차지는 않고 한 5분의 1 정도만 들어왔더라고요. 보면 그런 곳에 여기 바닷가가 이렇게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 이 지구 경매로 집만 나온 겁니다. 보면 117페이지 보시면 117페이지면 토지만 나왔죠. 토지만 나왔는데 410.883대 495인데 410.88 나왔죠. 거의 토지의 95%가 공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집이 이렇게 잘 지어져 있어요. 이 집입니다, 이 집인데 제가 보기에는 밑에 1층에 슬라브 집이 지어져 있는데 나중에 2층을 이렇게 증축을 시켰더라고요. 보면 증축을 시켜서 이렇게 집이 지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땅을 샀으면은
이 건물 주인이 건물을 포기해야 돼, 땅을 사든지 사든지 해야 돼. 이건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땅을 샀잖아요.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다시 사든지, 우리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든지 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건물이 돼 있다는 얘기는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다시 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아니면은 내가 건물을 사도 제3자한테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119페이지 보십시오. 119페이지 보시면 날짜가 7월 13일, 20일, 27일, 8월 3일인데 오늘이 며칠이죠? 11일이죠. 다음 월요일서부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7월 22일 날이냐, 27일 날이냐, 8월 3일 날이냐 본인이 판단해서 입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실 거의 제 생각인데 신건에 들어가도 돈이 되는 거예요. 왜? 건물이 그만큼 지금 상태가 좋잖아요.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126은 증포동 166입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보시게끔 되면 토지가 밑에 토지가 826제곱미터죠. 826제곱미터면 거의 250평 정도 되죠. 땅도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넓은 땅에 집이 완전히 제가 보면 호화주택이에요. 호화주택이고 건물도 상당히 좋아요. 이 집입니다, 이게. 요 집. 여기 소나무로 정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집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면. 이 집이거든요. 이 집이 보면 지금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만 서울로 가서 보면은 상당히 고급집이고 설계 자체도 상당히 좋은 설계 사무실에서 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어떻다? 집 상태가 이렇게 어떤다? 좋은 집인데 이것도 뭐만 나왔다? 땅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 주인도 땅 주인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이 등기부등본이 있거든요. 이건 있는데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법정상권이 있는데 왜 건물은 매각을 계획했나 봤더니 건물을 등기부등본에 올리질 않았다고. 건축물 관리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 등기부등본이 없다 보니까 땅만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는데, 이것도 이 건물 주인으로 봤을 때 땅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건물이 나쁜 건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은 건물입니다. 이번 23일 날 현장 답사를 한번 가거든요. 아침 여기 10시에 만나서 이제 아까 당진 성문면하고 홍성하고 다 보고 여기 평택 보고 이천으로 해갖고 한 바퀴 돌고 올 예정인데, 이날도 여기 이천에 갈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서산에도 하나 이제 볼 게 있으니까 서산에도 가고 몇 군데 돌고 올 건데, 이렇게 건물이 좋은 건물에 우리가 땅을 샀을 때는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이 건물 주인이 땅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공매로 나온 게 빚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입찰 들어가고 그랬더니 취하된대. 나중에 얼마인가 봤더니 그 세금 안 낸 게 170만 원이래.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가 가셨죠, 보면? 그러니까 이 공매로 나온 건 그럴 수 있고 취하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경매는 보면 취하가 드물고 강제 경매 때는 우리한테 취하 동의서 받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취하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허무한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보면 이렇게 건물이 좋은 경우에 땅만 나왔을 때는 취하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준 것이 땅 사업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세금이다 보니까 세금 밀려봤자 500만 원,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이런 집을 얻는다?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갚더라 이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주 네 번째 토요일 날 다시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또 다른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서 팔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는 저한테 연락을 해서 낙찰 받자마자 바로 파는 방법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어떤가 연구하고 의논을 해보자 이렇게.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팔겠다고 했는데 전혀 상대편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다르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대처를 했을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자고 또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니까 보니까 낙찰을 받으면은 제가 낙찰 받았다고 컨설팅 좀 달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받았다는 걸 이종시대에게 절대로 비밀로 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왜 낙찰 받았다고 컨설팅 좀 달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낙찰 받아서 파는 걸 갖고 바로 저하고 파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빨리 좋은 결과를 만들자 이겁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라고 무척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매주 수요일 날 정규 강의가 시작되니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시죠.